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에게 걸려온 배달 전화. 대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취방 근처에 있는 요리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원래는 배달원으로 채용된 거였지만 전화를 받고 위치 검색을 하고 포장해 배달까지 요리만 빼고 웬만한 건 거의 나 혼자 거의 다 했습니다. 손님 중 대부분은 나처럼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이었기에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건물 이름만 듣고도 위치는 물론이고 거기 누가 사는지도 대충 알 정도가 됩니다. 그날 역시 평소처럼 배달을 몇 번 뛰고 슬슬 퇴근 생각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전화가 왔고 주문할 음식을 듣고 적은 후 주소를 물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는 곳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의외로 꽤 있기 마련입니다. 분명 주소를 찾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별 생각 없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뒤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안심하고 평소처럼 주문을 받았고 지도 검색 서비스로 찾아보니 근처 학생용 아파트입니다. 음식을 짐바지에 싣고 5분 정도 달려 시골길로 들어서자 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꽤 큰 건물이었기에 멀리서 본 적은 몇 번 있었지만 근처까지 간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꽤 낡아 보이는 4층짜리 건물이었고 밖에서 보기만 해도 오래된 건물이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으니 오후 9시를 지난 늦은 시간인데도 건물에는 어디 불 켜진 집 하나 없었습니다. 솔직히 반지하 싸구려 월세방이라도 이런 곳에서는 살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지요. 그러던 도중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손님의 방 번호를 묻는 걸 깜빡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보통은 내 휴대폰으로 직접 손님에게 전화를 하지만 갑자기 모르는 번호에서 걸린 전화를 흔쾌히 받는 사람이 드문 게 문제입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일단 전화를 걸어보니 놀랍도록 빨리 받았습니다. 관리인실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우선 감사하다고 말하고 오토바이를 세운 채 입구로 들어섭니다. 어둡고 먼 길을 달리는 자동차 소리만 들릴 뿐 너무 조용하고 인기척은 전혀 없었지요. 미닫이 문이 좌우로 늘어선 복도만이 이어지고 복도에는 형광등 하나 켜져 있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켜느니 최대한 빨리 돌아가고 싶었기에 나는 그대로 안쪽으로 나아가 관리인실 문을 노크합니다. 그러자 철컥하고 문이 열리고 방 안의 빛이 복도로 새어나왔습니다. 전화로 들은 목소리처럼 추레한 모습의 남자가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라며 맞아주었지요. 나는 방 안의 불빛과 그 공손한 인사에 안심해서 말했습니다. 어두워서 여기까지 오는데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여유를 되찾았지요. 그 후 음식을 건네주고 돈을 받은 후 나는 돌아왔고 문을 닫을 시간까지 점장님과 이야기를 하며 청소를 하고 하루 매상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주문받았던 전표를 대조해 나가며 계산기로 계산을 하는데 꽤 큰 금액이 매상에서 모자랍니다. 작은 금액 정도는 종종 나기도 했지만 그럴 때면 알아서 내 돈으로 채워 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난 적은 처음이었고 옆에서 내가 정산하던 걸 보던 점장님도 말씀하십니다. 어디 짐작 가는 데 없어? 라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지요. 지폐 한 장 떨어뜨리는 일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치기에는 금액이 어중간하게 빕니다. 나는 다시 그날 배달했던 전표를 들고 액수와 차액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해답이 나왔는데 아까 그 아파트에 배달 갔을 때의 금액만큼의 돈이 빠져 있던 것입니다. 아마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돈을 잃어버렸나 보다라고 말을 하자 점장님은 더욱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이름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잘 봐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다시 지도 검색을 켜서 그곳을 찾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점장님은 안에서 꺼내온 배달 주소 기록부를 넘기며 끙끙 신음소리를 냅니다. 나는 금액이 펑크난 것에 대해 별다른 혼도 안 나고 야식을 먹은 뒤 돌아갔지요. 평소에는 조금이라도 펑크나면 한참 동안 설교를 하던 점장님이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지만 그 이유는 며칠 후에 알게 됩니다. 출근을 했는데 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지난번 아파트에서 전화가 오면 대충 둘러대거라.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배달을 거절하라는 것이었고 장난 전화나 악질 손님에게 종종 취하는 조치였지만 너무 갑작스런 소리였기에 무슨 일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점장님은 들으면 너도 기분 나쁠 이야기일 텐데 라고 말씀하시더니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아파트는 5년 정도 전까지는 가게 단골이던 사람이 운영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덕에 거기 사는 사람들도 우리 가게를 애용했지만 관리인이 병사한 후에 관리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 자체를 폐쇄했다는 것이었지요. 거기까지는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만 근래 부동산 사정을 보면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폐쇄된 곳에 내가 배달을 갔다는 내 이야기를 듣자 혹시 친척이 인수해서 운영을 시작했나 싶은 생각에 점장님은 인사도 할 겸해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황폐한 채라 누가 봐도 사람 사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내가 돈을 흘렸나 보다 싶어 그대로 돌아가려는데 관리인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오시죠. 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한동안 굳어 있었지만 오시죠. 라는 소리가 한 번 더 들렸기에 조심스레 관리인실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은 완전히 폐가 수준의 난장판이라 몇 번인가 누구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고 그리고 발밑을 내려다본 후 점장님은 그대로 아파트를 뛰쳐나와 도망쳤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지난번 배달했던 요리가 여기저기 고스란히 나뒹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았고 유령인지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것과 나는 그 아파트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내가 적어뒀던 전화번호에도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달 뒤 나는 가게를 그만뒀지요.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으니 슬슬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는 이유를 내걸었지만 일을 하고 있노라면 아무래도 그때 그 일이 떠오른다는 게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만두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지요. 그때 그 아파트에서 다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점장님에게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A씨가 맞죠? 라고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점장님은 자신에게 바꿔달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곧 수화기를 넘겨받은 점장님은 지금 배달은 사정이 있어 잠시 쉬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기 직전 점장님의 얼굴이 무척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점장님은 나를 보고 말합니다. 지금 가게에 직접 찾아오겠다는데 그 이후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고 결국 A는 가게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을 그만두며 바로 이사를 갔기에 이후에 일어난 일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학교 방송실 괴담. 어느 학교에서나 무서운 이야기 하나 둘은 전해 내려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는 유독 무서운 이야기들이 죄다 방송실에 관련된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소문들 중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실제로 방송실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을 계기로 나는 그곳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시 말을 꺼낼 기회가 되면 학교 방송실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두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 한 곳에 떠도는 소문입니다. 첫 번째로 방송 사건입니다. 80년대 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오전 10시 넘어서 2교시 수업이 한참 진행될 무렵이었고 갑자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더니 교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인 여자의 목소리였고 억양이 느껴지지 않는 마치 로봇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의 정연 중에서는 울기 시작한 아이들도 나왔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달래기 바빴지요. 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 선생님이 가장 먼저 방송실로 달려갑니다. 곧 이어서 다른 선생님과 직원들도 따라갔지만 아무도 없었고 당시 학교에 있던 여자 선생님들은 모두 수업 중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외부인이 침입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방범을 강화하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달려갔던 A 선생님은 그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학교를 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대신 수업을 진행하며 A 선생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A 선생님은 3주 후 퇴직했다고 합니다.
그 반 아이들이 편지를 쓰거나 연락을 하려 했지만 그나마도 닿지 않았고 거기다가 A 선생님이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마저 퍼져나갔습니다. 방송되었던 수수께끼의 메시지는 지직거려 잘 들리지 않아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해석이 분분했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장 많은 의견은 보지 말아주세요. 이상해집니다. 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유리창 파괴 사건입니다. 이건 내가 실제 재학 중이던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비구는 같은 반 친구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방송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방송부 비군이 방과 후에 1층 방송실 창문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산산조각난 창문과 함께 비구는 그대로 교정에 나뒹굴었고 유리조각 때문에 비구는 상처를 입었고 한동안 입원합니다. 입원해 있던 비군에게 나를 포함한 같은 반 친구 몇 명이서 병문안을 가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군의 말에 따르면 방과 후에 방송실에서 부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실에 웬 여자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길었지만 등을 돌리고 방구석에 서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었고 비구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고 방송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번에는 문 앞에 서서 마치 문을 막는 것처럼 등을 돌린 채 서 있었고 그 등을 보고 있자니 어쩐지 저 여자가 자신을 노리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비구는 그만 문 반대편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갔고 슬쩍 보인 창문에는 여자의 얼굴 윤곽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이제 여자가 몸을 돌려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비구는 공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창문을 여는 시간마저 아깝다는 생각에 창문에 몸을 던져 방송실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로 비군의 이야기를 듣고는 물었습니다. 어떤 얼굴이었어? 유리창에 비친 걸 슬쩍 본 것뿐이라 그건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낡고 오래된 천을 몇 겹씩 겹쳐 입은 것 같더라. 비군의 이야기를 우리는 학급신문에 실으려 했지만 선생님한테 혼만 났습니다. 이후 비군은 폐쇄공포증을 앓다가 퇴원한 후에 그대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립니다. 세 번째는 자살 사건입니다. 90년대 중반 당시 교감이던 시 선생님이 밤에 학교에 잠입합니다. 그리고는 방송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계단에서 베이프로 계단 난간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일하던 경비원이 발견하고 큰 소동이 났던 사건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사라진 관상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2달에 걸쳐서 학교 수조에서 관상어가 한 마리씩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방송실 자료보관소 서랍에서 말라붙은 대량의 관상어 사체가 발견됩니다. 지금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조카에게 들은 이야기는 수조 안의 관상어가 하루하루 조금씩 줄어들더니 거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 한 학생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자 그 아이를 데려다 묻습니다. 그 아이는 순순히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했지만 발견된 물고기 사체에는 그 아이가 빼낸 것인지 아니면 썩어버린 건지 전부 눈이 없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학생이었기에 따돌림을 우려해서 사건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그 무렵에 난데없이 전학을 간 아이가 있었기에 학생들은 다들 그 녀석이 한 짓이라며 수군댔다고 하네요. 더욱 기묘한 것은 왜 이런 짓을 했냐는 질문에 그가 한 대답이었습니다. 반쯤 정신이 나가서는 그 얼굴을 봐도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었지요. 이것 말고도 여러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대개 공통적으로는 방송실에서 여자가 나오고 그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것에 의해 희생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는 선에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비군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내게 트라우마였고 소문에 상당한 일관성이 보여서 그 여자가 실존한 건 아닌가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비군에게 처음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무렵부터 그 방송실에 얽힌 사연에 계속 관심이 갔습니다. 최근 들은 소문으로는
70년대 어느 해 졸업 앨범에 그 여자가 찍힌 사진이 있다고 하기에 근시일 내에 직접 찾아볼 생각입니다.